안녕하세요. 오르마운 수학 강사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본인이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식과 그래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식의 값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x가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때 x가 2일 때 y가 얼마니? 라는 질문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fx를 이렇게 적어놔서 2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f2는 얼마니? 라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 되겠죠.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의 값이란 y좌표 혹은 함수값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프에서 x가 2일 때 점의 높이가 3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점의 높이와 y좌표와 함수값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즉, 식의 값이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점의 높이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점의 높이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잘 듣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두 개의 선이 있으면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만나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학에서도 그렇고요. 이곳에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를 한다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드리면 fx와 gx가 같아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fx가 gx보다 위에 있고요. 얘보다 왼쪽에서는 fx보다 gx가 위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바로 이곳에서 둘이 같아졌다는 식입니다. 이런 걸 방정식 실근이라고 부르겠죠.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겠네요. 즉,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교점의 x좌표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앞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약간의 형태 변화를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교점을 잡는군요. 축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즉, fx는 0을 풀어보면은 fx와 0이 두 군데에서 만나서 교점 두 개, 실근 두 개야.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아이를 갖고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y는 fx 더하기 3. 자, 조금 전에 식의 값이 점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더하기 3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든 점의 높이를 3칸 위로 올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원래 그래프를 위로 3칸을 끌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실 것이 이 선도 위로 3칸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높이가 3이 되겠죠. 0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면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봐 라는 뜻으로, 즉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부터가 최소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y는 fx 빼기 2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축이 있을 때 아래로 두 칸을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같이 끌고 내려간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똑같은 모습이 그려져.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굉장히 자주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부호를 바꿔주면은 식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x의 값이 점의 높이였습니다. 양인 놈은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음으로 바뀌겠고요. 음이었던 놈은 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즉 그래프가 축보다 위에 있던 부분은 축보다 아래쪽으로, 아래에 있던 부분은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X축 대칭형의 그림이 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좀 잘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일단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곳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라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가 0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도 fx가 0보다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말입니다. 바깥쪽은 그냥 그려라 라는 선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얘네들의 안쪽에서는 fx가 0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 주렴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이 꺾고 올려라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4등급 상위권, 그래서 3등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 응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몇 가지 변형까지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주로 인수 정리 혹은 나머지 정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는 ax라는 직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선이니까요. 가볍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0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니까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걸 그려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꼭 손으로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요. x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었지만 p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는 거 좀 포인트를 좀 넣어주시고요. A가 양수인 경우는 그림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A가 음수면은 그림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A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보통 축과 접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중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0에서죠. 마찬가지 양수면 오른쪽이 올라가고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림으로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x 빼기 p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p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그림과 p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그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니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입이 되겠는데요. 세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도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y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점들을 많이 찍어서 발견했어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말려 내려가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a 대 x 빼기 p의 세제곱을 그려보면은 p를 기준으로 말려 올라가는 그림과 p를 기준으로 말려 내려가는 그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네요. 물론 a가 양수고 a가 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시면은 일단 홀수차인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 되고요. 짝수차인 경우에는 위에서 위로 가거나 아래에서 아래로 가는, 홀수차는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 좀 추가해야 될 것이요. A의 X의 짝수 제곱은 항상 이동과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정확한 게 아니고요. 선은 그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대략의 선을 긋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1의 제곱이나 마이너 1의 제곱이나 1의 4제곱이나 마이너 1의 4제곱이나 좌우 대칭형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x 빼기 p의 짝수 제곱이 튕기는 그림이구나. 그리고 y는 x의 홀수 제곱입니다. 물론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홀수가 1은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1인 경우에는 이쪽 그림이 되기 때문이죠. 1이 아닌 홀수일 때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 빼기 p의 홀수 제곱. 말씀드린 대로 이 홀수는 1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1차의 인수를 갖는 아이는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것처럼 지나가서 교차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축과 2차 혹은 4차 혹은 6차 뭐 이런 식으로 짝수차의 경우에는 튕기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구나. 튕기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구나. 그리고 홀수차의 경우에는 말려 올라가거나 말려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하나의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중근, 4중근, 6중근, 3중근, 5중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도 한번 좀 설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3등급 진입장벽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3등급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y는 x 빼기 p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p를 기준으로 꺾어 올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뾰족한 모양의 그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 그림은요. 얘는 올릴 필요가 없고요. 올려주면 똑같은 그림이고요. 얘를 꺾어 올릴 때도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즉 y는 a배 x 빼기 p가 이 부분이요. 2 이상인 수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그래프의 형태는 튕기는 형태의 그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뾰족해지는 그림이고 여기서는 튕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분 불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진입할 준비가 된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x는 p에서 미분 불능이고요.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이 그냥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 그려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15차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전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홀수차는 밑에서 위로 가든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짝수차는 위에서 위로 가고 아래에서 아래로 갑니다. 이걸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데요. y는 x, x-1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4제곱, 4의 5제곱. 이렇게 생긴 15차 함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다항 함수를 다룰 때는요, 최고차항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야만 되는 게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고차항 차수가 홀수냐, 아니면 짝수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림이냐 아니면 위에서 위로 가는 아래에서 아래로 가는 그림이냐가 결정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이냐 혹은 음이냐에 따라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림이냐 내려가는 그림이냐 결정됩니다. 물론 실제로 수업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0을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겠고요. 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2를 집어넣었을 때도 3을 집어넣었을 때도 4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자체가 이 아이가 1 곱하기 x의 15제곱으로 출발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올라가며 밑에서 위로 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시켜보시면요. 1차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데 밑에서 위로 직선처럼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짝수차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튕기는 그림이 되고요. 1에서는 2에서는 홀수차이기 때문에
말려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짝수차니까 튕기는 그림이고 홀수차니까 말려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이어주시면 이것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서 아, 실근이구나, 아, 중근이구나, 그러니까 짝수 중근, 홀수 중근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점의 높이는 제로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더하기 5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통째로 위로 5칸을 끌고 올라갑니다. 얘도 올라가겠죠.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5라고 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됨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이 있었다면요. 얘를 꺾고 올린 다음에 5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분 불능점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은 일단 3등급에서는 이제 2등급을 기웃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런 그림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fx라는 그림이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의 높이가 2입니다.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2였고요. 여기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그래프를 보고서 잘 모르겠지만 fx라는 i에다가 2를 더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fx하고 2가 맞나? 어디서? 1, 2, 3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fx 빼기 2는 0이 이런 근을 가져. 다시 말씀드릴까요? fx 빼기 2를 인수분해하면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직선처럼 지나네. 그리고 얘는 짝수계를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홀수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일단 2등급까지 올라온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정리를 해줘야만 된다는 사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fx-2라는 그래프는요, 이 그림을 아래로 2칸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의 높이만 바뀌게 되는, 이런 식으로 높이가 바뀌게 되는 1, 2, 3 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곳에 절대값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자, fx 빼기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꺾고 올리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1, 2, 3. 이 부분을 미분 불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과연 여기까지 그려야지만 미분 불능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1차로 돼 있는 i를 꺾고 올렸을 때 미분 분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관심 받게 되고 이것만 보고서도 거기가 미분 분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 를 인지하고 들어갔냐 못하고 들어갔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gx라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fx라는 그림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요, 위에서 설명드린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fx하고 gx가 만나는데 접하고 접하는 거고, 튕겼기 때문에 짝수차, 매끄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홀수차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걸 가지고서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요, 1에서 실근을 갖고 2와 3에서 중근과 3중근을 갖는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알아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절대값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꺾어 올리게 되겠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애시당초부터 두 아이가 직선과 직선처럼 만나는 곳이 미분 불능점을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이건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실까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자, fx라는 함수가 4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y는 2x 더하기 t라는 놈과 y는 fx가 접하도록 하는 실수가 두 개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는 겁니다.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프를 확인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놓고 나서 두 번만 접하게 된다. 자, 접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요,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하거나 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 말고는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 경험은 제가 쌓아드릴 거고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되거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중근을 갖는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에도 접선을 하나 더 그을 수가 있겠네요. 이 그림을 생각해낸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보면서 두 점에서 접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가지고서 식을 세우면 누군가의 제곱 곱하기 누군가의 제곱꼴이 되겠구나. 얘를 쳐다보고서는요, 한 점에서 만나고 홀수 차증근이 있기 때문에 세제곱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걸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수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조금 좀 제가 서둘렀던 점도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서 학생들의 등급 간 간격을 갖다가 점점 위쪽으로 향해서 1등급과 차이를 갖다가 확실하게 줄여드리는 수업, 제가 준비한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